안녕하세요. 최근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요. 정말 큰 발표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026년 정비 분량을 무려 7만 호까지 늘린다는 소식이었는데, 네,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 중에 사실 가장 규모가 큰 분당만 추가 분량 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지금 핵심입니다. 아니,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왜 가장 큰 조각만 쏙 빠졌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부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 발표 내용, 그리고 그 핵심 논란이죠. 이 분당 배제 문제, 또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 격한 반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까지 관련 언론 보도들, 뭐 이데일리, 뉴시스, 연합뉴스 이런 기사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대체 왜 분당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그 9.7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 5곳, 그러니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여기 2026년 정비 예정 물량 상한선을 기존 2만 6천 호에서 7만 호로, 와, 거의 3배 가까이 늘린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숫자죠. 네, 7만 호,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굉장히 크고요. 정부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감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 선도지구 상황도 좀 업데이트 됐죠. 제가 보니까 총 15개 구역이 있었는데 벌써 7곳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했고 네, 제출했습니다. 연내에 한 2, 3곳 이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이 목표가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선도지구는 뭐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아, 변화요? 네. 어떤 거죠? 앞으로 선도지구 이후에 후속 사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기존의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아, 주민 제한 방식.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야 하고요. 이때 뭐 소유자 과반수 동의 같은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하, 주민대표단 구성. 네, 이 대표단이 직접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지자체 자문을 거친 뒤에 정식으로 우리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랄까, 공모 절차가 사라지는 거니까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국토부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6개월요? 꽤 크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지는 그런 길이 열린 셈입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정부가 재건축 속도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량도 늘리고 방식도 바꾸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전체 물량은 7만 호로 늘었는데 유독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제외돼서 0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도시들은 다 늘었는데 왜 가장 큰 분당만 빠진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정이 이번 발표의 최대 논란거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 숫자 좀 알려주시죠. 2026년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보면요. 고양 일산은 24,800호, 와, 많이 늘었네요. 부천 중동은 22,200호를 대폭 늘었습니다. 안양 평촌하고 군포 삼본도 각각 1만 1,000호씩 배정받았고요. 네, 그런데 성남 분당은 기존 선도지구 물량이 1만 2,000호였거든요. 네, 1만 2천호. 거기서 단 한 가구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0호예요, 0호. 아니, 일기 신도시 중에 아파트 수가 거의 10만 가구로 가장 많고 재건축 요구도 가장 높은 곳 중 하나가 분당인데 와, 추가 물량이 0이라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이 붙었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로 2월 불가 조항입니다. 2월 불가요? 네, 2월 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당의 선도지구 물량 1만 2천 가구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만약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물량이 있더라도 이걸 내년 물량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해 물량은. 네. 다른 곳은 안 그런데요? 맞습니다. 다른 4개 신도시는 올해 못 쓴 물량이 있으면 내년으로 넘겨서 쓸 수 있거든요. 2월이 가능해요. 근데 유독 분당에게만 이런 제약 조건을 건 거죠. 와, 이건 정말 노골적인 제한 조치처럼 들리는데요.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공식적인 이유가 뭔가요? 대체 왜? 국토부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 분당의 이주 대책 미비입니다. 이주 대책 미비? 네. 즉 분당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막 진행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이주민들을 수용할 만한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 여력이나 체계적인 이주 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아, 그래서 이주 시기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주 대책이요?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죠. 재건축하면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하니까요. 그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앞으로 분당의 경우 그 사업 단계 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있잖아요. 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네네. 네, 그 시점을 조절해서 이주 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것이 사실상 주민 이주하고 철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최종 행정 승인 단계거든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단계죠. 네, 이걸 조절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주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향후 5년간 분당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예측치를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예측치를 공개한다. 네, 추가적으로 공실 상가나 업무 용지를 임시 주거 시설로 전환하는 거 이런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고요. 국토부의 설명을 들으면 뭐랄까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이주는 정말 큰 문제니까요. 관리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성남시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네, 신상진 성남시장의 반응은 정말 매우 격했습니다. 국토부 발표 직후에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분당 재건축을 후퇴시키는 조치다. 심지어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 행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갑질 행정이라. 와, 상당히 센 표현인데요. 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죠. 성남시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국토부가 말하는 그 이주 대책 미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의 이주 대책 위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5곳이나요? 네, 근데 국토부가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면은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시한 다른 대체부지마저도 부적절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국토부가 계속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성남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남시는 지리적인 특성상 가용할 수 있는 신규 택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분당을. 그렇죠. 이미 꽉 찼죠. 네, 그리고 이주 단지를 지으려면 개별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의 제가 필수적인데 국토부가 그린벨트는 안 풀어주면서 이주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발은 묶어놓고 달리길 못한다고 탓하는 격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성남시 입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권한이니까요.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지자체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핵심적인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정작 수요가 많지 않은 다른 지역 물량은 대폭 늘리고 규모나 수요가 가장 큰 분당 물량은 오히려 꽁꽁 묶어두려 하는지 그 저해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해가 의심스럽다. 네, 국토부의 결정 배경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이주 대책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혹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추측이라도?
표면적인 이유 외에 다른 요인을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은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재건축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시장 안정 차원에서. 네. 또는 뭐 다른 신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이주 대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 공식 입장을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요구는 뭔가요? 그냥 반발만 하는 건 아닐 테고요.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요? 네. 분당에 대한 추가 물량 배정과 그 2월 불과 조항, 이거 철회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건의했던 이주주택 부지, 그거 수용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토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가네요. 국토부와 성남시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선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분명 일기 신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동시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히 분당처럼 규모가 큰 곳에서의 대규모 이주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안고 있죠. 이번 결정은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나름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균형점. 네. 다만 그 방식이 분당이라는 특정 지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산 것이죠.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갈등을 유발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공급 목표와 정책 방향,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네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 마지막으로 이주 대책이나 기반시설 마련과 같은 정말 실질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밀어붙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분당이나 다른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시거나 투자 같은 걸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발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권이죠. 당장 재건축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이거나 향후 자산 가치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분당의 경우 그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을 제외하면요. 당분간 추가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불투명해졌다. 네, 국토부가 11월에 발표하겠다는 그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성남시가 요구하는 이주 대책 부지 문제나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게 향후 분당 재건축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상황이죠. 하지만 꼭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들 사이의 어떤 힘겨루기랄까? 그런 것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선도지구 사업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일부는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그 주민 제한 방식도 분당의 경우에는 당장 추가 물량 자체가 막혀버렸으니 뭐랄까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제도가 개선되어도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쿼터 자체가 배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국토부와 성남시 간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절충안이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 발표와 함께 터져나온 분당 배제 논란,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토부와 성남시의 입장 차이, 향후 재건축 추진 방식 변화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이주 문제 관리 사이의 딜레마가 이 분당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첨예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 사례처럼 대규모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 있잖아요. 네,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 수만 가구의 이주 문제, 또 기반시설 부족 문제, 일시적인 지역사회 혼란 같은 것들, 이런 부담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중앙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부담은 상당 부분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기 신도시, 더 나아가서 노후화된 모든 도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습니다. 다들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자금,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택지 같은 것들은 명백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한정적이죠. 이런 제약 속에서 수많은 재건축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사업성이 높은 곳, 아니면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 혹은 이주 대책 마련이 용이한 곳, 뭐 어떤 기준을 적용하던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거대한 과제를 풀어갈 공정한 규칙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